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제11주차 자연과학의 이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녹화할 때에는 쉐어X라고 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했었는데, 뭐 그냥 무난하긴 하지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하고 위치가 실제로 내가 작동하는 그 위치하고 조금 다르게 표시되는 것 같아서 약간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그저께죠. 그저께 새로운 녹화 프로그램을 유료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AI 소프트 스크린 리코더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보니까 웹캠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보여주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화면의 해상도와 음성의 품질, 그리고 여러 가지 입력 소스들의 설정을 이것저것 지금 체크하면서 이제 테스트 하면서 지금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잘 나올지 약간 이제 확신이 없거든요. 전에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도를 높이면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화질과 음성을 중간에다가 맞춰 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미들에다가. 먼저 혹시 예전보다 뭐 안 좋다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과제 제출할 때 의견을 같이 써도 좋습니다. 지난주 과제는 자 1, 2주에 10주차 과제 제출한 파일 목록들이에요. 아직도 이름의 형식이 약간 안 맞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5, 6교시 있습니다. 보시고 대체로 과제를 잘 했는데 화합물의 몰수를 계산한 다음에 원자의 몰수를 계산할 때 번거롭게 이중으로 계산하는 과제가 몇 건이 있어서 그것만 간단하게 이제 먼저 보충 설명을 할게요. 자, 잘된 과제 하나를 예를 들어서 0.1488g의 H3PO4라고 하는 인산이 있다면 얘는 이제 몰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이제 비디오는 꺼도 될 것 같은데, 카메라는 끄고요. 제대로 꺼진 건가 모르겠네. 자, 주어진 양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원자량들을 개수별로 더해서 모질량을 얻으면 환산인자가 만들어지겠죠. 1몰의 인산은 97.994g의 인산이다. 곱하면 이제 인산이라고 하는 분자의 몰수가 계산이 돼요. 그때 이 H와 인과 산소들의 몰수를 계산해라 했는데, 이 수소와 인과 산소의 질량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산이라고 하는 분자가 한 개 있으면 그 인산은 3개의 수소 곱하기 3 돼 있죠. 1개의 인, 4개의 산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산이라고 하는 이 분자의 몰수가 나오면 거기다가 3을 곱하면 수소의 몰수가 되고,
1을 곱하면 2의 몰수가 되고 4를 곱하면 산소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18번에 1, 2, 3, 4, 5, A, B, C, D는 전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제대로 된 거죠. 여기서 굳이 뭐 수소와 인과 산소의 질량을 또 계산해서 원자량으로 나누는 건 이중으로 쓸데없이 돌아가는 계산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실험식을 쓰는 거잖아요. 실험식을 쓰는 건데 실험식이란 말을 경험식이라는 걸로 쓴 사람도 있는데 경험식은 아니고 실험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기서는 정답률이 높아요. 높은데 가끔 이제 이 비를 했을 때 이게 이제 CHCl이 2몰씩 나왔기 때문에 C 대 H 대 CL이 2 대 2 대 2다. C2, H2, CL2 이렇게 약분을 하지 않고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험식이라는 거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약분한 상태에서 답을 적어야 돼요. 이 경우에도 C7, H7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약분을 최대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에서 과제 얘기는 마치고 오늘 해야 될 부분으로 들어가죠. 이게 지난 시간에 몰 질량과 그 몰 질량을 우리가 얘기하고 몰을 얘기하고 질량과 몰수 사이에 계산하는 환산인자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을 간단히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제 농도에 대한 얘기예요. 농도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어떤 한 종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다른 종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때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주로 이제 전체 양을 잡을 수도 있고 용매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농도의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가 많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하여튼 이 농도라는 거는 어떤 양에 대한 상대적인 양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이거를 농도라고 한다. 보니까 이 화면에서는 분율, 백분율, ppm, ppb 이런 게 나오고 다음 화면으로 가면 몰 농도라는 게 나와요. 화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몰 농도고 이건 이제 실험할 때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론을 전개할 때 또 나오는 농도 중에 몰 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분율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앞에 몰자를 붙여서 몰 분율이라는 게 있고 또 몰 농도와 비슷한 것 중에 몰랄 농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농도들의 뜻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나의 농도로부터 다른 농도를 계산하는 어떤 방법 필요한 계산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 써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보다는 그냥 메모지에 써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삼성 노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농도예요. 농도. 혼합물 중에 한 물질에 대한 다른 물질의 상대적인 양이다. 뭐 간단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예를 하나 용액의 농도인데 소금물 하나 예를 들어보죠. 소금과 물이 합쳐져서 소금물이 돼요. 이때 이제 소금이 충분히
녹았다. 덩어리 지지 않고 다 녹았을 때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이제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데 그 가라앉는 건 빼고 액체 부분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 소금을 용질, 물을 용매, 뭐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소금물, 만들어진 용액, 만들어진 것은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냥 액체끼리 섞일 때에는 용질과 용매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그냥 하나를 정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을 얼마를 할까요? 5.0g, 물은 45.0g.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 소금물이 50.0g이 만들어지겠죠.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농도라는 거는 기준 물질에 대한 용질의 양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기준을 물로 잡을 것이냐 용액으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파워포인트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분율이었죠. 분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 양분의 어떤 성분의 양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용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용질이라고 하죠. 전체 양분의 용질의 양이다. 이 양을 g으로 할 거냐, 아니 질량으로 할 거냐, 일반적으로 g이나 킬로그램, 아니면 뭐 리터나 밀리리터처럼 부피를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질량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분모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용액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자, 얘처럼 용액을 만들었다 그러면 소금의 분율이 얼마냐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50.0g, 용질은 5.0g. 뭐 단위는 g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단위 없는 0.10, 단위 없이 표시되는 0과 1 사이의 숫자로 나타나는 게 분율이다. 그 다음에는 많이 알고 있는 백분율이에요. 백분율은 전체를 100으로 보는 겁니다. 단위는 이제 SI 단위는 아니지만 퍼센트라고 이런 기호를 쓰고, 이 분율은 항상 이제 강조하지만 분수가 등장을 하면 분모 1에 대한 분자의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전체를 1로 본 것이다. 백분율은 전체를 100으로 놓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전체적으로 100배로 확대해서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분율은 그냥 말 그대로 분율이 있으면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계산해 놨잖아요. 50.0g, 5.0g 곱하기 100. 이것도 단위가 없어지겠죠. 그램 없어질 테니까 계산하면 10%.
이 퍼센트는 그냥 백분율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그냥 그 물리나 화학에서 쓰는 어떤 물리량의 단위는 아닙니다. 10.0% 이렇게 돼요. 분율이나 백분율이나 그 뒤에 나오는 ppm이나 ppb나 이 분자와 분모의 양을 이제 계산해서 측정해서 대입을 하는데, 이 양이 질량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질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분율이나 백분율에서 분자 분모가 질량이면 weight라고 해서 무게라는 앞자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만약에 부피 대 부피였으면은 V 대 V로 써요. 뭐 부피분의 질량이었으면 당연히 weight per volume 이렇게 하겠죠. 아무 얘기 없으면 질량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ppm이었어요. pp는 part per m은 million, 백분율은 ppc, part per cent, 100에 대해서 얼마냐, 얘는 밀리언에 대해서 얼마냐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이거는 100만으로 보는 거예요. 밀리언 10의 6제곱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100만 배만큼 튕겨서 뻥튀기 해서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ppm의 계산은 분율에다가 곱하기 10의 6제곱을 하면 된다. 위에서 만든 용액을 이렇게 하면 너무 숫자가 커지잖아요. 분율이 0.1인데 100만을 곱하면 10만이 나올 테니까 이건 너무 커져서 이런 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ppm은 잘 쓰지 않습니다. ppm이나 다음에 나오는 ppb는 이제 그 전체 양을 굉장히 확대해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아주 낮은 농도, 낮은 농도의 숫자가 농도로 0.0000 이렇게 나가는 거를 흔히 쓰는 뭐 정수 단위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쓰는 단위들이 ppm과 ppb예요. 이 동그라미 하고 이 기호하고 다른 거니까 붙여서 읽으면 안 되겠죠. 자, 밑에 ppb는 분율에다가 10의 9제곱, 이거는 전체를 얼마로 본 거냐, 10의 9제곱, 10억으로 봤을 때 그 중에 한 개가 있으면 1ppb, 10억 개 중에 10개가 있으면 10ppb,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분율은 전체를 1로 본 거니까 거기다가 얼마를 곱했냐에 따라서 ppm, ppb가 된다.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공해를 유발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은 오염물질 같은 거, 이런 거 워낙 작은 농도가 있음에도 몸에 안 좋은 것들이니까 작은 농도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농도를 취급할 때에 ppm과 ppb를 쓴다. 자, 요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등장하는 단위들이에요. 화학에서는 이제 몰과 관련해서 양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파워포인트의 뒷면에 나오는 거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몰 분율이다. 요 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퍼센트나 분율은 분자와 분모를 질량이나 부피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는데, 몰 분율은 말 그대로
몰수로 나타낸 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분의 용질은 맞는데 전체의 몰수 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되겠죠. 용질은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소금 5.0g이 몇 몰이냐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5.0g이 여기 이제 NaCl 이렇게 있으면 이제 원자량을 다 더해서 몰릴량을 구하면 58.5 그램 퍼 몰. 자, 약식으로 환산인자로 나눴습니다. 자, 전체 몰수는 소금은 위에서랑 똑같죠. 5.0g에 58.5 그램 퍼 몰. 플러스 물은 45g이니까 45g의 물이 있으면 18.0g의 그램 퍼 몰의 물. 자, 이거는 직접 계산기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5.0 나누기 58.5 0.085 0.085 몰 플러스 18.0 45 나누기 18.0이죠. 45 나누기 18.0 그러면 딱 떨어지네요. 2.5 그래서 계산을 하면 2.5 더하기 0.085 해서 나누기 0.085 계산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0.03288 나오니까 0.033 역시 분율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습니다. 전체 중에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느냐 혹시 계산이 잘못 눌려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틀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바로 잡으면 돼요. 분율과 몰 분율은 원리는 똑같은데 그냥 분율은 질량이나 적당한 부피를 사용하는 거고 몰 분율은 몰수로 분율을 나타냈다 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몰 농도예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 잠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몰 농도라는 것은 식으로 치면 이제 밑에 있는 요 식이 중요한데 한글은 좀 작게 써야지 좋았는데 너무 커졌네요. 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V분의 N이다. V는 부피고 N은 몰수예요. 근데 이 부피는 용액이에요. 전체겠죠, 전체. 당연히 이제 몰수는 용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몰 농도를 우리가 M으로 나타내는데 얘는 V분의 N이다. 중요한 거는 이 V는 용액, N은 용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M이 V분의 N이면 이거를 정리해서 용질의 몰수는 하면 농도와 부피를 곱해서 얻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경우로
들어가기에는 적절한 예가 아니라서 여기 이제 예를 하나 들기를 NaOH 수산화소듐이 이제 그 몰 질량이 40.0인데 이거를 8g을 물에 녹여서 물을 얼마큼 넣었는지 몰라요. 그냥 용액이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 몰 농도는 얼마냐? 이런 상황이 이제 존재하는데, 자, 이건 그냥 위에서 예를 들었던 이 방법으로는 몰 농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피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몰 농도를 이제 구하라고 할 때는 부피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상황을 이제 실험 기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때 사용하는 기구도 알아야 됩니다. 몰 농도가 이제 어떤 정해진 용액의 농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때 기구는 부피 플라스크를 쓰죠. 요게 지금 특별히 제목을 단다면 표준 용액의 제조, 표준 용액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농도가 표준 용액 중에 알고 있는 또는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건데 이 농도는 계산한 다음에 써줄게요.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는 눈금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뭐 500ml, 큰 거는 1리터, 작은 거는 100ml 등등이 있겠죠. 이 500짜리라고 하고, 먼저 여기다가 1번 물을 적당량 집어넣어요. 한 3분의 1 정도, 꼭 3분의 1은 아니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예제에 나왔던 NaOH 4.0g을 저울로 잘 달아서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하얀 고체 가루인데,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이제 녹을 테니까 더 잘 녹게 잘 막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NaOH 8.0g인 것 같았네요. 4점이 아니라 지우개가 8.0g. 세 번째는 추가로 눈금까지 물을 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좀 저어서 용액이 잘 섞여지도록 균일하게 되도록 하고 물을 계속 채워서 정확하게 이 눈금까지만 딱 채우는 겁니다. 실험할 때 좀 약간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물을 붓 때.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물이 팍 들어가서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망친 실험이에요. 이 표준 용액의 제조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마지막에는 스포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넣어서 정확하게 맞추면 돼요. 그러면 물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용액의 부피는 500ml예요. 그래서 몰 농도라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이 상황에서 용액의 부피는 500ml. 우리는 리터로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리터, 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용질은 몰수가 필요했겠죠. 여기 이제 NaOH 8g이니까 8.0g NaOH 곱하기 1몰의 NaOH는 40.0g의 NaOH다. 그래서 이제 단위들이 그램 NaOH는 없어지고 몰만 남겠죠. 몰 NaOH. 그래서 이게 0.2가 될 거예요. 0.20 몰 NaOH. 자, 여긴 당연히 요 말뜻은
용질이란 뜻이겠죠. 용질.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이제 몰농도의 정의에 딱 들어맞아서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하면 0.40이 되겠죠. 0.40 몰 퍼 리터. 누구냐? NaOH다. 그래서 몰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인데 이거를 그냥 대문자 M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0.40 몰농도다. 뭐에 대한 거냐? NaOH다. NaOH는 뭐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자, 몰농도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몰농도, 여기서는 0.40 몰농도 500ml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일단 그 부피에 해당하는 부피 플라스크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계산을 잘 해서 요 농도와 요 부피에 해당하는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 화면에서 몰농도가 부피분의 몰수였고,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였으니까 지금 요 농도의 요 부피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곱하면 0.40 몰농도 곱하기 500ml 리터로 써야 됩니다. 리터. 이거 계산이 안 맞지? 맞구나. 계산을 하면 5, 4, 20에 0.5고 반올림 하나 됐으니까 0.20에 어떻게 되나요? 8g이 되나요? 0.4, 5, 4, 20 0.2가 되겠죠. 자꾸 질량으로 지금 머릿속에서 환산하느라고 계산이 헷갈렸는데, 계산하면 요거의 절반이니까 0.20 몰이다. 그래서 몰수가 나오면 질량으로 또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질량으로 환산을 하면 저 위에서 질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꾸로 들어가 보면 이제 8g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NaOH는 8.0g이 필요하다. 사전에 이런 그 계산을 잘 한 다음에 필요한 질량을 달아서 플라스크에 넣고 용액을 마지막에 눈금까지 채운다. 자, 이것이 이제 몰농도의 정의와 특정한 농도를 만드는 방법이다. 근데 이 위에서 소금이 이렇게 물하고 섞일 때 몰농도를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분율이나 퍼센트, 뭐 ppm, ppb, 몰 분율 이런 건 되지만 질량 단위로 들어가 있는 건 되지만 부피가 관여된 건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이 용액의 부피를 알려줘야 결국 밀도가 되겠죠. 요것의 밀도 또는 부피, 이거를 알려주면 몰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산 불가능입니다. 마지막에 몰랄 농도라고 있어요. 몰랄 농도는 파워포인트의 그 화면에는 없지만 얘는 용매의 질량, 아까 용액이었는데 지금 용매로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첫 번째로. 대신에 이거는 킬로그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용질의 몰수.
이건 그냥 몰 단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단위가 이제 몰 퍼 킬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이제 소금하고 다시 화면을 보면 소금하고 물이 들어갔는데 소금은 5g이었는데 몰수로 따지면 0.085몰이었고 물은 45g 들어갔겠죠. 자, 그 과정을 여기서 계산하면 NaCl은 5.0g, 물은 45.0g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용액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몰랄 농도는 용매가 몇 킬로그램이냐? 0.045 킬로그램이다. 소금은 몇 몰이냐? 지금 이 5g이지만 위에서 몰수 계산했죠? 0.085였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0.085.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0.085를 0.045로 나누면 1.8888 이렇게 나오니까 1.9 몰 퍼 킬로그램이다. 자, 이거는 그냥 1.9 스몰 m으로 표시해요. 아까 몰 퍼 리터는 라지 m으로 표시했죠. 몰 퍼 리터는 큰 m으로 표시하고 몰 퍼 킬로그램은 스몰 m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스몰 m은 몰랄 농도를 기호로 쓸 때도 스몰 m이고 단위도 스몰 m이에요. 몰 농도의 경우도 기호로 표시할 때 m이죠. 여기 m. 근데 단위로 쓸 때도 m으로 표시를 하니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오늘 소개할 만한 그런 농도들은 대체로 요 정도인데 간단히 여기 리스트만 적어보면 처음에 분율이 있죠. 100분율이 있습니다. ppm이 있고 ppb가 있고 몰 분율이라고 있어요. 뭐 기호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몰 농도가 있고 몰랄 농도가 있고 순서 좀 바꿔서 농도에 대한 게 좀 아무래도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차분하게 잘 한번 차이들을 비교해 보세요. 이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질량 대 질량의 관계예요. 그렇죠? 질량만 주어지면 돼요. 요거는 그렇지 않고 부피 대 질량이죠. 분모가 부피고 분자가 몰수니까. 요거는 온도에 민감해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주어진 온도에서 부피를 딱 맞춰 놓으면 농도가 정해지는데 이 온도가 바뀌는 순간에 부피도 변하기 때문에 농도도 달라진다. 이런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 주로 이제 적정 실험 그래서 많이 쓰고 분율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론식 전개할 때 많이 들어가고 이 퍼센트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ppm, ppb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많이 쓰이고 분율이 아니라 몰 분율이 이론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화학이론 전개할 때. 몰랄 농도는 총괄성이라고 하는 2학년 때 화학을 선택하면 배우게 되는데, 끓는 점이 올라가거나 어는 점이 내려가는 실험에서 등장을 해요. 이건 하여튼 온도가 변해도 농도는 유지된다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농도 쪽을 생각해 봤더니 뭐가 있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링거 액을 맞을 때 이런 게 걸려 있었어요. 식염수를 이제 넣어주는 건데 이때는 퍼센트를 썼죠. 물에 소듐 클로라이드가 0.9% 되도록 500ml가 있다 하는 거고, 또 가끔씩 이제 혈당을 체크하는데 혈당 체크할 때의 단위는 좀 특이해서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예요.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혈당 체크는 98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말 그대로 분모 1에 대한 분자의 양이니까 혈액 1데시리터에 들어있는 혈당, 포도당의 질량, 밀리그램,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1데시리터는 100ml, 100세제곱센티미터예요. 농도가 좀 어려운데 요거 하느라고 벌써 시간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내야 되는데, 오늘의 과제는 한번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그 농도를 조사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우선 얘는 닫아도 될 것이고, 자, 다음에서 오늘의 날씨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 뭐 이렇게 뜹니다. 자기 있는 지역 가까운 데가 이렇게 뜨는데, 이 지역을 직접 쭉 이렇게 찾아가도 돼요. 현재는 더 보기를 해서 가도 되고, 이제 내가 있는 곳이 태계원이니까 여러분도 마지막 요 지역까지 차례대로 클릭을 하든지 해서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미세먼지의 숫자를 클릭하면 미세먼지가 좋은 상태죠.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황사도 누르면은 좀 안 좋으네요. 10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얘네들은 공기에 들어있는 미세먼지나 황사이기 때문에 공기는 부피로, 먼지 같은 거는 질량으로 한 거예요. 굳이 하자면 부피 대 질량이죠. 오존은 이제 다 기체니까 기체 대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로 해서 ppm으로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1리터 있다. 그러면 0.085 ppm 이라는 거는 0.0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리터가 들어있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1리터에 10의 마이너스 6리터가 있으면 1ppm, 0.058 ppm은 1리터에 0.0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리터. 한번 써줄게요. 계산에 필요한 거니까. 1ppm이란 얘기는 공기 1리터에 오존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리터 있을 때 1ppm이라고 한다. 자, 과제는 앞에 그 다음에서 검색해 들어간 것부터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이 직접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 요 부분에 주소가 표기 되도록 해서 황사의 농도를 기록하고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오존의 농도를 기록해서 요 부분이 나오도록 캡처를 먼저 해 보세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요 부분 지역과 오존의 농도가 표시되도록, 또 하나는 지역과 황사의 농도가 표시되도록, 과제는 그거를 보고 이제 차례대로 써 나가는 거예요. 자, 과제는 뭐냐 하면 캡처한 사진이 2개 필요하겠죠. 1번은 하루에 마시는 황사의 질량 몇 그램 단위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 이건 이제 데이터마다 다른데 한번 찾아봤더니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이 여기 보니까 11,520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정을 해 줄게요. 11,520리터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아까 농도로부터 1번 계산을 하면 돼요. 2번은 하루에 마시는 오존의 부피. 오늘 농도에 관련된 게 이 2개 문제예요. 오존은 이제 리터로 쓰는 겁니다. ppm이기 때문에 ppm이 리터와 리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계산했으니까 하루에 마시는 오존의 몰수 몇 몰. 자, 요거는 1몰이 22.4리터로 가정을 하고 풀면 돼요. 네 번째는 하루에 마시는 오존의 질량. 마지막으로 하루에 마시는 오존의 분자 개수. 하나 더 하죠. 하루에 마시는 오존에 있는 산소 원자수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램, 여기는 개수, 여기도 개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제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이제 갔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사진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네요. 자, 어려운 거, 지겨운 농도 여러분이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